자, 여러분, 안녕하시오. 원소의 주기적 성질, 선생님이랑 그때 수업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한번 원소의 주기적 성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더워. 어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켰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쌤 집에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뭘 볼 것이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유효핵전화, 원자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얘들아, 요 세 개를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할 거야.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주기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한번 봅시다. 보어 원자 모형에 따른 2, 3주기 원소의 바닥 상태를, 얘들아, 보어 원자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전자를 지금 입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이 얘기가 중요해. 전자를 입자로 보겠다라는 얘기야. 자, 2, 3주기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나타내면 요렇게 된다. 보어 원자 모형에선 전자 배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하나씩 많아지고, 얘들아, 왜 하나씩 많아지는 거야? 그렇지. 자, 원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어때요? 그래, 맞아.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근데 원자 번호가 하나씩 증가한다? 양성자의 수가 하나씩 증가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전자의 수도? 그렇지. 하나씩 증가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전기적으로 계속해서 중성일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래서 같은 쪽에서 원자의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이 하나가 많아지는 주기성이 있다. 얘들아, 요 요 얘기는 뭐다? 이 원자가 가지는 가장 바닥 상태에서 가장 큰 주양자 수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유효핵전화야. 선생님이랑 유효핵전화도 설명했었지, 그지? 유효핵전화는 뭐다? 핵전화인데 뭐가 느끼는 핵전화야? 그렇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우리가 핵전화를 무슨 핵전화? 유효핵전화라고 한다라는 거야. 유효핵전화. 가장 바깥쪽에서 느끼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교과서 봐봐. 다전자 원자에서의 전자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한데, 전자가 실제 느끼는 핵전.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그림 2-3 한번 볼게. 얘가 느끼는 핵전화랑 다를까 같을까?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서 얘들아, 얘가 느끼는 핵전화를 물어볼 때도 유효핵전화, 얘가 느끼는 핵전화를 얘기할 때도 유효핵전화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유효핵전화라고 하면 거의 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를 물어보는 편이야. 물론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콕 집어서 안쪽에 있는 이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를 막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거의 가장 바깥쪽이다라고 느끼면 돼요. 거의 다 그렇다라는 거야. 아무 말도 없으면 가장 바깥쪽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어 원자 모형에 따르면 수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는, 수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 K 껍질에 있는 거 하나겠지, 그지? 원자핵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있는 하나. 그지? 얘가 느끼는 핵전화는 플러스 1이다. 하지만 리튬 원자는, 그림 2-3과 같이 원자가 전자 L 껍질에 존재하므로 K 껍질에 나타나는 효과가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거 봐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 이 전자가 느끼는 얘의 핵전화는 뭐 때문에? 이 전자 두 개가 가지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지, 핵전화가 플러스 3을 느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이 전자 때문에 그걸 못 느낀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 효과 이름을 뭐라 그랬어? 가리움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 그지? 가려막기 효과라고 써도 좋고요, 가리움 효과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 자, 요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얘를 유효핵전화라고 한다.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들아,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야? 그렇지, 그래프랑 실험, 요 두 개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쌤이 몇 번씩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래프를 볼 때 가장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건 뭐야? Y축이야, 얘들아.
그래프는 x축에 따라서 y축에 있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은 y축이야. 항상 얘들아 그래프를 볼 때, 과학에서 그래프를 볼 때 어디를 봐야 된다? y축, y축, y축. 뭐야? 유효액전화지, 그지? 자, 족에 따른 유효액전화를 보고 있어. 그렇구나. 족에 따라서 유효액전화 어떻게 바뀌는지 선생님이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게. 리튬부터 네온까지 전부 다 몇 주기예요? 2주기 원소들이야. 자, 2주기 원소들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자, 요 이유는 뭐야? 그렇지. 2주기 원소들은 두 번째 원자 껍질까지, 전자 껍질까지 있는데, 자, 전자 껍질이 두 개인 거는 리튬과 네온 전부 다 같지만 지금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뭐가 증가하고 있어? 그렇지. 핵전화가 증가하고 있지. 핵전화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렇게 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야? 핵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 전자 껍질은 어때요? 두 개로 일정하지, 그지? 자, 두 개인 건데 안에서 잡아당기는 이 원자핵에 있는 이 플러스 핵전화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핵전화를 더 크게 느낀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여기 그래프에서 되게 눈여겨봐야 될 건 이거야.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유효액전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요게 중요한 것이야. 왜 줄어드는 거야? 쌤,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가면은 양성자의 수가 늘어나니깐요. 핵전화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핵전화는 더 커지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유효액전화야, 유효액전화. 유효액전화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나트륨 같은 거는 세 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겠지, 그지? 바닥 상태에서 세 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게 돼. 그러면은 얘가 느끼는, 나트륨이 느끼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앞에는 전자 몇 개가 있어? 10개가 있지. 자, 여기에서는 전자가 몇 개가 가로막아? 그렇지. 2개가 가로막고 있는데 3주기에선 전자를 몇 개 가로막고 있다? 10개가 가로막고 있으니 가리움 효과, 즉 가려막기 효과가 굉장히 큰 거지. 그래서 네온이랑 나트륨을 비교했을 때 핵전화 자체는 나트륨이 훨씬 더 크겠지만, 자, 나트륨이 받는 가리움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온에 비해서 나트륨은 유효액전화가 작아진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후에서부터의 경향성은 똑같겠지, 그지? 전자 껍질이 3개가 있는데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자, 나마, 알씨, 인황, 염, 요렇게 증가할수록 다시 한번 유효액전화도 커진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은, 자, 같은 두 종류의 원자가 서로 결합하고 있을 때 두 원자 간의 거리를 2분의 1로 정의한다 라고 하는데, 얘들아, 요 얘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이렇게 존재할까? 리튬 금속은 리튬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는 서로 결합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도 측정하는 경우, 얘네들은 뭐 예를 들면 H2, N2, O2 이런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다른 애들은 이렇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얘는 그냥 알아두자. 이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냥 알아두자고. 시험엔 별로 안 중요해? 오케이. 자, 같은 주기에서 전자 껍질 수가 같지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가 커져 원자핵 쪽으로 강하게 끌림으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자, 요렇게 우리가 2주기 한번 봐봐. 리베비시, 에노플네. 자, 2주기에서 보면 지금 전자 껍질은 몇 개 있어? 그렇지. 전자 껍질은 2개까지 있는데 안에 있는 핵전화들이 점점 세지니까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더 잘 끌어당기게 되겠지. 유효액전화가 커지잖아. 같은 쪽에서, 그치? 유효액전화가 커지다 보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를 자기 쪽으로 더 잡아 잘 당기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니까 리튬, 베릴륨, 봉소, 탄소, 질소 이렇게 갈수록 어때? 그렇지. 크기는 작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얘들아 잘 기억을 해두자. 같은 주기 속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들아, 가로 쪽으로 봤으니까 세로 쪽으로도 한번 봐야 되겠지? 즉 세로 쪽으로 하면 뭐야? 그렇지.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이야기야. 자, 주기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자, 주기가 커지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고 있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지고 유효액전화도 커진다. 얘들아, 요소가 두 가지야.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유효액전화도 커지는 것도 있어. 그러면 유효액전화가 커지면은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는 거니까 크기가 얘는 작아지는 요소일 것이지, 그지? 그리고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의 길이가 커지는 순서가 커지는 요인이 될 것이지. 얘랑 상충되는 어떠한 상황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나고 있어. 그랬을 때 뭐가 더 주요한 요소다? 전자 껍질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라는 거야. 이건 어디에서? 같은 족에서. 같은 족, 요 밑에 있는 요렇게 같은 족들. 자, 헬륨,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같은 족에서는 그런 성질을 가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봐. 칼륨과 칼슘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지금 같은 주기지, 그지?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그렇지. 칼슘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 왜? 그리고 전자 껍질은 4개로 똑같은데, 자, 여기에서 같은 주기잖아, 그지? 같은 주기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고, 자, 남아RC, 인황염화 여기에서는 어때요?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얘는 왜? 그렇지. 유효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리튬에서부터 플로르도 작아지고 있어요. 왜요? 그렇지. 유효액전화가 작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보니까 지금 같은 족에서는 어때? 리튬, 나트륨, 칼륨. 얘는 어때? 그렇지. 1쪽으로 갔지. 자, 여기에선 어때? 리튬, 나트륨, 칼륨. 자, 전자 껍질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자 반지름 역시 커지고 있지, 그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도 똑같고, 그지? 자, 요렇게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고 있어. 얘는 뭐 때문이야? 그렇지.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요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온이 될 때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나트륨과 뭐 어쩌고저쩌고 나타나 있다. 자,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모두 잃게 된다. 그래서 전자 껍질의 수가 어떻게 돼? 작아진다. 얘들아, 그 원자의 크기들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전자 껍질의 수인 것 같아. 전자 껍질의 수가 달라지기만 하면은 얘는 핵전화가 커지든가 말든가,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지면은 원자 반지름은 커지고 전자 껍질의 수가 작아지면은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들아 요런 거잖아. 마그네슘이 있어. 응? 마그네슘이 있어. 얘는 자,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수헬리베비시 NO 플네 나마 12번이지, 그지? 12번이야. 원자 배치 한번 해볼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요렇게 하면 총 10개지, 그지? 3S에 몇 개? 2개야. 근데 얘가 Mg2 플러스 요렇게 이온이 되면은 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 전자 2개 떼야 되는 거지, 그지? 1S2, 2S2, 2P 6, 요렇게 되는 거 맞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마그네슘은 여기에선 전자 껍질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는데 여기에선 전자 껍질 몇 개 있어? 2개 있지. 오케이. 핵전화는 같은데 전자 껍질이 3개 있는 거랑 2개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더 원자의 크기가 작겠어? 2개 있을 때지, 그지? 그리고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지. 전자를 당기는 전자가 지금 여기에선 몇 개가 있어? 10개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12개가 있는 거지, 그지? 핵전화는 같은데 전자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잘 당기니까, 그지? 더 잘 당길 수 있겠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지.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비금속에서는 어때? 비금속에서는 어때? 비금속. 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 산소 같은 게 있겠지, 그지? 산소가 만약에 전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자, 산소의 전자 배치 어떻게 돼? 1s 2개, 2s 2개, 2p에 4개. 요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이온이 됐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이온이 됐어. O2-가 되면은 1s2, 2s2, 2p 6. 선생님, 전자 껍질은 바뀌지 않았네요. 그렇지. 전자 껍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얘들아 뭐가 생겼어? 원래 전자를 8개 가지고 있을 수 있겠었겠지만 전자가 2개가 늘어나서 10개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커지는 거야? 여기서 뭐가 커진다? 자,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커진다. 마이너스를 가지는 입자의 수가 늘어놓으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끼리 서로 이렇게 청력들이 발생하겠지, 그지? 그 반발 때문에 그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인 거 맞아?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지? 자, 한번 복습하는 겸 다시 들어봤다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가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아. 월요일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선생님이 가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하겠지만 아닌 분들은 못 들을 수가 있겠죠? 이온화 에너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이온화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온이 되는 에너지야. 자,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선생님이랑 찬찬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원자에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대. 그렇겠지. 원자핵에서 자,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 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게 될 거야.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겠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인력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어. 근데 이 얘를 마이너스가 되는 애를 떼버리려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주어져야지만 에너지를 주어주면 마이너스를 핵과의 그 인력에서 뚝 떨어뜨려 버릴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때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원자과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이해되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바닥 상태에 있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원자과 전자 1몰을 떼어내는 것. 즉, 얘들아, 원자 하나가 있었을 때, 자, 요거 그림 한번 봐봐. 원자 하나가 있었을 때 얘가 1몰만큼 있으면 이 봐봐. 496kJ/몰이잖아. 이건 뭐야? 나트륨 1몰만큼 있었어. 나트륨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서 전자 하나씩을 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나트륨 하나에서 전자 떼고 나트륨 두 번째에서 전자 떼고 이렇게 한 거를 몇 개 했다는 거야? 1몰계만큼 했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에너지가 뭐다? 496kJ이다 라는 거. 자,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할수록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려우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럴 것 같아, 그치? 핵에 있는 유효핵 전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를 떼어내기가 어려울 거야. 따라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가 커져 원자핵과 전자핵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므로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커진다. 대체로 커진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같은 주기에서. 그렇겠지. 같은 주기에서 전자 껍질의 수는 같네? 근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유효핵 전하가 커지니까 유효핵 전하, 즉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전자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래? 대체로. 요게 너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대체로. 자,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 얘들아, 요거 한번 다시, 요거 앞에서 선생님이 원자 반지름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되는 거야? 유효핵 전하가 커지나요? 유효핵 전하는 커지겠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 얘기야?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게 더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알 거야, 아마.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핵전화가 커지니까 유효핵전화도 커진다. 뭐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맨 처음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전자 껍질이야. 자, 전자 껍질 수를 생각을 한 이후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핵전화야, 핵전화. 자, 얘를 생각하고 2번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해봐봐.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거리도 일단 멀어지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원자 핵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질 거 아니야.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맞아? 리튬은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있는데 칼륨은 세 번째. 루비듐, 세슘. 봐봐. 원자 핵에서 거리가 어떻게 돼? 점점 멀어지고 있지, 그지?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 떼는데도 훨씬 더 쉬울 것이고 안에 있는 가로막는 전자들도 많아지니까 더 떼기가 쉽겠지. 핵전화가 커지지만 전자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리도 멀어지고 가리움 효과도 커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떼는데 에너지가 조금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대체로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밑에 한번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밑에 한번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슉슉슉. 왜 안 내려가? 자, 그래프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것들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봤어요. 뭘 봐야 됩니까? Y축 봐야 되죠? Y축은 이온화 에너지고요. 자, 원자 번호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자. 자, 수소에서 헬륨 갔어요. 오케이. 전자 껍질의 수 하나로 똑같음. 근데 수소랑 헬륨은 뭐가 차이? 헬륨은 양성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핵전화가 더 커진다. 핵전화 얘기 왜 바로 했어? 그렇지. 전자 껍질의 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갈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자, 헬륨에서 리튬으로 갈 때 급감함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지. 왜 줄어들고 있어? 그렇지. 전자 껍질의 수가 2개가 됐지. 전자 껍질의 수가 2개가 두 번째 것이 됐으니까 얘는 엄청나게 큰 가리움 효과와 거리도 멀어졌으니 작아질 거야. 그지? 리튬, 베릴륨 요렇게 갔어. 자,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갈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커지지, 그지? 왜 커질까? 원자에게? 그렇지.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이지. 근데 얘들아 요거 봐봐. 베릴륨에서 붕소, 질소에서 산소 얘네들은 같은 족이야, 그지? 아니야, 미안해. 같은 죽이야. 리베, 붕, 탄, 질, 산, 풀, 네. 전부 다 같은 죽인데 베릴륨과 붕소, 질소와 산소는 지금 역전이 되어 있어. 맞니? 왜 역전이 되어 있을까? 요게 얘들아 조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얘들아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자, 리튬과 베릴륨은 자 1S에 어때? 2개 차 있지? 헬륨까지 했다. 리튬, 베릴륨이지, 그지?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쓰고 있는 거 요 순서대로 쓰고 있잖아. 밑에서부터 이거는 지금 뭐에 따라서 쓰고 있는 거야?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쓰고 있는 거 맞아.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근데 베릴륨, 리튬까지 하고 베릴륨까지 갔어. 여기가. 그치? 선생님이 채운 게 지금 4개까지 채운 게 베릴륨이지. 그 다음에 붕소는 어디에 들어가? 2P에 들어가지. 그럼 얘들아 선생님 느낌 오니? 얘 전자 하나는 지금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 맞아? 그치? 그러면은 봐봐. 이 전자를 이 무한하게 에너지가 높은 여길로 이렇게 떼버리는데 드는 게 이온화 에너지야. 그러면 ES에 있는 전자를 떼버리는 거랑 EP에 있는 전자를 떼버리는 거랑 뭐가 더 크기가 더 조금 들까? 에너지의 크기가. 그렇지. EP에 들 때가 훨씬 더 작겠지. 그지? 이해되니? 그래서 베릴륨이랑 붕소는 얘네들은 요렇게 역전이 되는 차이가 일어나는 거야. 질소랑 산소 한번 볼게. 자, 질소는 여기까지 요렇게 채워지는 거 맞아? 근데 산소는 어때? 요렇게 채워지지. 자,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 핵전하는 분명히 세질 거고 두 개 다 2p 오비탈에 있는 것도 같은데 왜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드나요? 라고 하면 얘는 뭐 때문이다? 훈트의 규칙 때문이야. 질소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의 수가 3개나 있어서 굉장히 안정한 편이에요. 알아? 얘들아, 질소는 되게 안정한 편이야. 왜? 홀전자가 3개,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면서 되게 안정한 상태인데, 자, 산소가 되면서 지금 전자가 하나 짝지어지게 되었어. 그러면 이 짝지어진 이 전자쌍들은 되게 갇히기가 껄끄러워. 이게 에너지는 근데 그나마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기는 하지만 각각의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있어서 반발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질소였는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짝지어지기 시작하면서 반발이 커진단 말이야. 짝지어져 있음으로 해서 반발이 생길 수 있는 오비탈이 하나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얘는 전자 하나를 더 떼어내고 싶어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같이 있는 오비탈 안에 전자가 2개가 있는 게 싫어서 이 전자 하나를 떼보내고 다시 질소 상태인 것처럼 홀전자 3개를 가지고 싶어 해. 그래서 질소랑 산소는 요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요거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베릴륨이랑 붕소, 질소와 산소는 왜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좋아. 그래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인과 황, 얘네들은 전부 다 요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선생님, 근데요, 왜 여기에서부터 칼륨과 루비늄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 안 나타나요? 얘 왜 뭐였더라? 아연과 갈륨, 얘는 왜 이렇게 나타나요? 얘들아,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자. 디오비탈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좋아요.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를 2개 이상 떼어내는 경우엔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1이온화 에너지. 얘들아, 이거 쌤이 서술형 수행평가에 냈어. 요거 에너지, 얘들아, 정확한 개념의 에너지로 알아야 돼. 제1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거야. 즉 어떤 A라는 것이 있었을 때 얘가 전자 하나를 떼어내서 A 플러스가 되는데 필요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 제2이온화 에너지는 A가 A2 플러스가 되는 이게 아니라 A 플러스에서 A2 플러스로 가는데 드는 전자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얘들아, 요거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도록 합시다. 이거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했어요. 이거 서술형 수행평가에 나온다고. 서술형 평가에 나온다고. 1이온화 에너지든 제2이온화 에너지든 전부 다 전자 몇 개 떼는 거? 하나 떼는 에너지다. 그 다음에 A가 A 플러스가 될 때가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는 뭐 A 플러스가 A2 플러스가 될 때 드는 에너지를 우리가 제2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우리가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요런 얘기들 있단 말이지. 교과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정리하도록 하세요. 진짜 하나 떼어내는데 드는 에너지야.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진도를 다 나가게 됐네. 얘들아, 뭐 좀 설명이 길었지? 선생님도 혼자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설명하면 이 친구가 이해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데, 내가 내 방에서 혼자서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머쓱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좀 있네요. 우리가 월요일날 수업이 들어있는 반이 어디 보자. 수업이 들어있는 반이 5반 4반은 있네? 4, 5반은 있는데 6반이 없구나. 6반 친구들, 요거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들을 수 없으니까 꼭 한번 다시 온라인 클래스 잘 들어가면서 한번 이온화 에너지 부분 정리하도록 합시다. 진도에 조금 차이가 있었네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이네요.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교과서에 있는 거 문제풀이 하는 거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해볼게.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 고생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